그 다음에 오늘 스터디는 133페이지부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적 환상부터 읽어주세요. 4. 성적 환상. 성적 환상이란 자신의 성행위에 대해 상상 또는 공상하는 것을 말한다. 그 내용은 모든 공상이 그러하듯 매우 다양하다. 성적 공상에는 어떤 사람도 어떤 내용도 포함될 수 있고 그 내용이 매우 단순할 수도 있고 매우 복잡한 이야기일 수도 있다. 정신분석적으로 공상이나 환상이나 백일몽이나 꿈은 모두 무의식의 투사이다. 성적 공상도 무의식에 있는 욕망과 잊힌 유년기의 인간관계와 성적 경험, 트라우마에 대한 기억이 중요한 요인으로 반영된다. 공상은 꿈처럼 대개 소원, 성취적 기능을 하지만 크게 보면 인격의 반영이다. 성적 환상은 남녀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영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남자들은 무명의 그리고 다수의 파트너와 성, 집단적 성을 공상하는 경향이 크고 여자들은 가깝게 맺어진 대상과의 성 또는 동성끼리의 성, 유명 인사와의 성을 공상하는 경향이 있다고 했다. 그리고 중년에 이르면 성호르몬의 감퇴와 더불어 남녀 간에 비슷해진다고 한다. 2018년 한 보도에 의하면 대부분의 성적 환상은 집단 섹스, 주로 3인 섹스, 과학 피학 섹스, 그리고 신기한 모험적인 섹스, 주로 체유에서 등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남녀가 비슷하지만 남자는 젠더가 뒤바뀐 공상, 여성 옷을 입음 등 금지된 행동 등이 많고 여자는 동성간 섹스 및 BDSM가 많았다고 한다. 또한 남자는 대상을 강조하고 여자는 장소, 분위기를 강조한다고 한다. 또한 공상의 대상은 유명인이나 포르노스타보다 의외로 현재의 로맨스 상대였는데 그 이유는 아마도 환상이란 자신의 당장의 욕구를 위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성적 환상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이 청소년들도 특히 남자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기가 접어들면서 성적 공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주로 이러한 성적 공상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19군, 실제로 그 성적인 행위에 국한된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자 청소년들도 성적 공상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성적 공상을 하는데 주로 어떤 성적 공상을 하냐면 순정만화와 같은 그런 공상을 하죠. 맞나요? 맞아요. 네. 그래서 성적 공상이 뭐 A부터 Z까지 다 나쁘다라고 보는 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진짜 순수하게 또 어린 마음에 나 정말 저 친구하고 교제했으면 좋겠다. 나중에 결혼해가지고 어떤 아이를 낳을까부터 해서 혼자 상상의 나래를 필 수 있어요. 근데 뭐 그런 것까지 우리가 뭐 잘못됐다라고 보기는 좀 힘들고요. 그거는 그냥 이제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거기서 특히 남자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 막 19금이 막 들어가고 혼자 뭐 막 상상을 하고 그건 아닙니다. 특히 여기서도 보면은 뭐 금지된 그런 행동들, 잘못된 것들, 성경에서 금하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속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라고 했죠. 이 속에서 나오는 이런 음란한 생각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멀리하게끔 가르쳐야 되죠. 자녀들에게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뭐 이렇게 물어볼 수 없잖아요. 너 요즘 무슨 생각하니? 그럴 때 자녀가 얘 성적 공상해요. 뭐 이렇게 대답은 안 하잖아요. 근데 이런 거를 이제 자연스럽게 또 교회나 이런 곳에 성교육 시간에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죄에 대해서 그리고 이런 것들이 꼭 아니더라도 이런 시간을 꼭 갖지 않더라도 뭐 설교 중에 뭐 뭐랄까요, 목사님이 뭐 마음의 죄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할 때 자연스럽게 말씀을 자녀하고 나누면서 피드백하다가 이런 공상이나 이런 것도 잘못된 거라야라고 이렇게 가르쳐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것이 요즘 청소년들의 문제가 뭐냐면 이것이 죄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가르침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맞아요. 이것이 죄다라는 것을 누구로부터 가르침 받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죄다라는 거를 잘 알려줘야죠. 이 말씀을 들어도 이 두루뭉실하게 했기 때문에 다른 것에 막 적용하죠. 훔치거나 뭐 때리려는 그런 폭력적인 것, 미워하는 것 죄다 이런 건 생각하지만 상대방을 보고 음욕을 품는 것도 죄다라는 것도 가르쳐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다음에 몽정. 몽정, 영어로 nocturnal emission, wet dream 또는 sex dream이라 한다. 이는 수면 중에 성적 꿈을 꾸면서 오르가슴을 느끼고 남자는 사정하고 여자는 질분비를 하는 것이다. 꿈 수면 즉 렘 수면 시 나타난다. 모든 꿈의
약 8%는 성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성적 꿈의 4%는 오르가슴을 동반한다. 이때 잠을 깰 수 있다. 사춘기와 청년기에 흔히 나타난다. 정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 중세 서구에서는 꿈에 여자 형태를 가진 악마가 나타나 성관계를 하는 것으로 보았다. 지금은 병으로 보지 않는다. 몽정했다고 죄책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 네. 그래서 이제 몽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건 남자 얘기죠. 네. 주로 이제 남성의 얘기일 겁니다. 여성들도 여기서 나오는 이런 몽정을 하나요? 여자는 네네네. 질 분비를 하는 것이다. 저는 이제 여성이 아니라서 이런 잘 모르겠는데. 저는 예전에 이제 어느 분하고 이제 막 이야기를 할 때 그분이 이제 꿈에 어떤 나이 많은 할아버지가 나왔대요. 근데 그분하고 성관계를 하는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얼마든지 여자들도 예. 그렇군요. 예. 이제 남성들은 이제 그런 꿈을 꾼 다음에 이제 몽정을 하죠. 예. 그런데 저는 이제 청소년들한테 이렇게 가르쳤어요. 꿈에서 이렇게 나오면 대적을 하라고. 꿈에서조차. 네. 네. 왜냐면 이제 보통 이게 뭐 무의식이라고도 하면서 평소에 소망하고 꿈꿨던 것들이 이제 꿈에서 이제 나타나는데 이제 투여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이제 물리치라고 많이 얘기해요. 왜냐면 사실 남성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영상 보시는 분들도 남성분들은 많이 공감하실 텐데 뭐 평소에 자기는 뭐 순결을 잘 지킬 거다. 특별히 뭐 청년이나 청소년들 난 순결 잘 지킬 거야. 나 하나님의 자녀니까. 라고 하지만 똑같은 상황이 오면은 장담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퀘스천 마크예요. 제일 좋은 게 상황을 피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꿈에서 그렇게 달려든다? 피해라. 꿈에서조차. 네. 거부해라. 네. 근데 여기서는 이제 뭐 몽정을 했다고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데 일단 그렇게 꿈을 통해서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행위에 대한 꿈이 계속 연속선상에 있고 그 끝에 그와 같은 몽정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청소년들에게 야 꿈에서조차도 그렇게 요셉처럼 그렇게 하자. 이렇게도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야지 실제 상황 이 꿈이 굉장히 무의식. 네, 굉장히 현실처럼 다가오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꿈에서조차 우리는 성적 순결을 지키자. 실제 상황에 대한 네, 대비네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실제 상황에 대한 대비와 훈련이다. 무의식 중에도 훈련이 네, 그렇죠.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분은 크리스찬이 아니었어요. 네네네. 근데 이제 잠을 못 자고 막 이런 약간 어두운 상황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꿈을 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찌됐건 그렇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남성 같은 경우에는 꿈을 안 꿔도 그냥 몽정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꿈을 안 꿔도. 근데 순간 몽정될 때는 의식은 살짝 돌아와요. 살짝 돌아왔다 다시 그냥 그대로 잠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생각하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청소년기 때도 몽정을 하면은 일어나서 회개는 한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상황을 뿌리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그런 나의 믿음 없음. 정말 정체성이 확실하셨군요. 신앙적인 정체성. 그래서 청소년들이나 모르겠어요. 또 남자 청년들은 내가 평소에는 이렇게 죄를 지을 수 없으니 꿈에서라도 어쩔 수 없이 당해야겠다. 꿈을 당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어요. 피하세요. 네, 그렇죠. 네, 꿈에서조차 그렇게. 하여튼 그냥 이렇게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성적 행위. 5. 성적 행위. 자위. 자위는 혼자 하는 성적 쾌락 행위를 말한다. 사정할 수는 있지만 사랑의 대상이 없으며 자신만의 쾌락을 위하는 행동으로 불완전한 성행동이다. 이는 광범위한 현상이며 대개 정상적인 적응적 행동, 성욕을 해결하는 것의 하나로 본다. 출생 후 15에서 19개월 시에 남아, 여마 모두가 성기 자극을 시작한다. 소아의 이런 행동은 신체를 탐구하고자 하는 기본적 욕구 때문이며 성인에서 보는 성적인 것은 아니다. 사춘기가 되면 성적 욕구가 증가되어 긴장도 높아지는데 자위는 이 긴장을 해소하는 수단으로 빈번해진다. 이때는 소아 때와 달리 성적 공상이 흔히 동반된다. 사춘기 때 자위는 이후 성적 성숙에 도움이 될 수도 있으나 죄책감이 클 때는 자아 성숙에 장애가 될 수도 있다.
자위는 결혼 후에도 성행위가 만족스럽지 못할 때 또는 배우자가 없을 때 사용되기도 한다. 자위가 정신병의 원인이 되거나 이후 성적 능력을 감퇴시킨다는 말은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자위가 정상적인 성행위를 대신하고 이것만이 유일한 성적 만족의 수단이 되고 성적이 아닌 다른 욕구 불만 해소에도 자위를 사용하고 그래서 강박적이 되고 그래서 너무 심하게 자주 하게 되면 이는 감정적 장애의 한 증상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학교에서는 자위와 관련하여 건강에 무해하도록 교육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흔히 자위는 포르노 보기와 연결된다. 그 후유증도 같이 나타난다. 즉 나중에 성욕 부진증, 발개 장애가 나타날 수 있다. 네, 그래서 청소년기도 마찬가지고 청년기도 아직 결혼 안 한 청년들도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보통 이제 자위행위를 할 때 그런 성적 공상이 동반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런 죄에 우리가 죄의 덫에 빠질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생각해야 되고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우리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자위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온라인에서도 온라인 공부하시는 분들 많이 이게 질문을 하세요. 근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좀 풀어야 될 내용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참여하고 있는 스터디 선생님들께는 이 영상을 멈춘 다음에 좀 더 자세한 신학적인 내용들과 일반적인 내용들을 또 함께 나눌 거예요. 궁금하시죠? 영상을 나중에 기회가 있을 때 이 강사 과정을 수료하신 분들에 한해서는 좀 이런 자세한 내용들을 좀 나누길 원하고요. 그리고 그럼 이렇게 요청을 해요. 그래도 적정수중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했을 때는 우리 카도시 TV에 있는 그 2020 음란물 탈출 관련된 그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이 책에 있는 내용들은 우리 크리스찬뿐만 아니라 이 믿지 않는 분들 중에서도 이 보수적인 성 가치관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이 쓰여진 책이니까 그런 부분은 참고해서 생각해야 된다는 점 우리 좀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자, 생각난 김에 하나만 더 얘기하면은 이 자위에 있어서 여자 강사, 여성 강사분이 남성에 대해서 논하는 거는 조금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네, 또 이 여성도 그리고 남성도 여성에 대해서 논하는 건 좀 적절하지 않아요. 생물학적인 거는 또 차이도 많이 있기 때문에 또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마치 이건 또 하나 또 다른 의미에서 이 남자 강사가 여성의 그런 생리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뭐 아이들이 가르친다 좀 적절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여성들도 마찬가지예요. 네, 역으로. 그런 부분은 좀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서로가 이 몸으로서 이 경험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저도 여성의 생리나 그런 아이들의 뭐 대처 이런 거 못 가르치는 건 아닌데 적절하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면은 뭐 가르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공감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은 차이가 좀 날 것 같습니다. 진짜 어려운 부분이에요. 네, 우리가 화면을 멈추고 한 30분 정도 대화를 했는데 나중에 오프라인 통해서도 우리 선생님들 충분한 이런 선제적인 공부가 돼 있는 상태로도 좀 아마 의견을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5페이지 애무에 대해서. 근데 잠시만요. 이 내용은 우리가 성교육 강사로서 그리고 이게 전반적으로 이제 알아야 될 부분들을 하나씩 배워나가는 거예요. 네. 이걸 뭐 무조건 다 가르쳐야 된다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럼요. 자, 부터 다시 읽어주세요. 애무와 성교도 성적인 의사소통으로 볼 수 있고 크게 보면 인간적인 의사소통 방식 중에 하나로도 볼 수 있다. 애무는 신체 접촉 또는 패팅이라고도 한다. 성적 흥분과 관련된 피부 접촉, 키스 등을 의미한다. 부드러움, 따뜻함, 안기, 껴안기, 만짐, 뽀뽀하기, 감지럼 태우기 등이 애무에 해당한다. 이런 행동은 안전, 사랑, 행복, 즐거움, 쾌감 등 긍정적인 느낌과 관련된다. 그러나 애무도 의사소통의 일반적 원칙을 따라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전이는 성기 결합 전에 쳐다보기, 키스, 애무, 유방이나 성기의 만짐 등을 의미한다. 전이는 원만한 성생활에 매우 중요한 것으로 남녀 상호 간의 친밀도에 따라 수단과 방법은 다양해질 수 있다. 전이만으로도 절정감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전이가 성교를 대신하는 유일한 수단이 될 때는 대체로 성도착이 된다. 네, 다음 성교. 성교, 그냥 섹스라고도 함. 성교는 질 성교로서 생식 또는 쾌락, 육체적, 감정적, 관계적 또는 양쪽 모두를 위한 의사소통 행동이다. 트루니에는 모든 성교 행위는 결혼이며 그것은 인간적 행위이면서 동시에 신성한 행위라고 하였다. 그는 결혼제도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는 신성한 의식으로 보았다. 성행위를 하는 이유, 기본적으로는 생물학적 본능 때문이다. 정신사회적 측면에서 한 대학생 연구에서 성행위를 하는 이유는 크게 4가지였는데, 즉 신체적 매력, 목적 달성 수단, 감정적 연결, 불안의 해소 등이었다. 이들 모두는 이성애 및 결혼 관련 쾌락의 근원이다. 성적 쾌락은 성행위가 가져다주는 보상이다. 그 보상은 추가적으로 생행위가 인간관계를 맺게 해주므로 수혜를 극복하게 해준다. 이들 보상은 성행위를 더 계속 반복하도록 만든다. 이는 학습 이론 또는 행동주의, 심리학에서 말하는 재강화 효과다. 최위, 성행위 자세를 의미하는데 역시 어떤 것이 정상적인지 어떤 것이 보도 훌륭한 것인지를 구별하기 어렵다. 그러나 이러한 성행동도 상대방이 다치지 않도록 한다는 의사소통의 일반적 원칙을 따라야 한다. 네. 갑자기 이 체위 부분이 나와서 말씀드리는데요. 예전에 그 성교육을 한 다음에 학생들에게 질문을 하라고 하니까 고3 여자 청소년이 이걸 질문했어요. 체위를 다양하게 하는 것도 죄가 되나요? 이렇게. 네. 그러니까 지금 아이들이 많이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체위라는 말도 결혼해서 알았는데. 그러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생각보다 많이 알고 있어요. 그것도 이제 그 친구도 이제 거의 모태신앙이라고 볼 수 있죠. 모태신앙으로 이 건강한 이 가족 안에서 건전하게 자라는데 전혀 그런 걸 티 안 내고 성교육, 그때가 한 5주차까지 성교육 강의를 한 다음에 교회에서 매주 이렇게 했었거든요.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5주차 강의한 다음에 이제 Q&A 시간에 그 종이로 써서 낼 때 아이들이 질문도 하고 또 손들어서 질문도 할 때도 그럼 아이들 질문하더라. 간에는 일상 대화에서 이야기를 나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런 것들을 서로. 그리고 남자 청소년은 뭐 더 많은 것들을 질문하고요. 네. 근데 이 부분을 이제 여자 청소년이 손을 들고 질문을 해가지고. 네. 진짜 대단한 거. 네. 아무튼 뭐 그렇다. 자, 그 다음. 안전한 성, 위험한 성. 성교로 인한 원치 않는 임신과 성병 감염의 위험이 있어 안전한 성이 강조된다. 안전과 상반되는 행동은 위험 행동이라 하는데 충동적인, 폭력적인,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하게 되는, 그리고 성병을 예방하지 않는 몸과 마음에 상처를 주는 성행동을 의미한다. 그런 의미에서 학문 성교는 매우 위험한 성행동이다. 법적 제한. 문화에 따라 특정 행태에 성교는 법적으로 강하게 금지되기도 하는데 근친상간, 어린 사람과의 성교, 강간 등을 금하는 것은 범세계적이다. 종교에 따라서도 다양한 금기 사항이 강조되는데 혼전 성교, 간음, 불륜, 매춘, 학문 성교, 동정, 처녀성의 상실 같은 것이 이에 포함된다. 독착적 성교, 한 사람의 성기와 다른 사람의 성기 아닌 기관, 입, 학문의 접촉, 구강 성교, 학문 성교, 리밍, 입을 학문에 접촉, 상호 자위, 학문이나 질 속에 다른 사람이 이물질을 집어넣는 것 등 법적 허용 여부와는 상관없이 위험한 행동을 말한다. 또한 성교의 대상이 동성이거나 성인이 아닌 경우도 독착적이다. 소아성애, 수간 등. 이들은 자연적인 이성 간의 질성교의 기전을 이성 이외의 대상과 성행위에 오용하는 것이다. 킨제이는 대상이 누구든 사정의 쾌락만 가져다주면 괜찮다고 하였다. 이런 쾌락 위주의 성이 바로 성혁명 내지 프리섹스의 사고방식이다. 그러나 그런 성행위는 남녀 간의 감정적 연결을 경시하는 것이다. 킨제이나 성혁명은 과거 성도착이라고 부르던 모든 성행위를 정당화하려 한다. 이런 성행위들은 모두 건강상 많은 부작용을 초래한다. 네, 이 부분, 이 마지막 부분 아주
염두에서 보시고요. 예, 성형명적인 것 그리고 모든 쾌락을 예, 정당화하는 것. 예, 자신의 예, 육체가 자신의 배가 예, 신이 되는 것. 네. 마지막 때에 나오는 그런 모습들. 맞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우상인 거예요. 자신의 쾌락을 추구하고 자신의 만족을 추구하기 위해 하는 모든 것. 다음 성적 금욕. 성적 금욕. 금욕은 종교적 금지나 실질적인 고려, 건강 유지 목적 때문에 쾌락을 느끼게 하는 성행위를 스스로 자제하는 것이다. 같은 이유로 성행위 이외에도 음식, 술이나 마약, 담배, 커피 포함, 수면, 나아가 다른 욕망, 돈이나 권력에 대한 욕망 등을 자제할 수 있다. 일시적으로 금욕, 금식할 수도 있고 평생 금욕하기도 한다. 성적 금욕은 결혼 전까지 순결, 동정, 처녀성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고 신부나 수녀 또는 승려처럼 평생 독신으로 지내는 경우로 나타날 수 있다. 특히 종교에 따른 금욕에는 자유행위도 금하는 경우, 남녀의 교제도 금하는 경우, 동성애를 금하는 경우 등 금욕의 한계는 다양하다. 금욕으로 남성이 사정을 하지 않으면 정액과 정제는 분해되어 체내로 흡수되므로 건강상 문제는 없다. 금욕으로 보존된 에너지는 승화되어 종교적으로 또는 예술적으로 또는 창조적 생산적 활동으로 나타날 수 있다. 네, 이 마지막 부분의 금욕, 이제 남성 부분은 이제 나이가 많이 들면 들수록 더 수월해지죠. 나이가 또 30대가 다르고 40대가 다르고 50대가 다르고 60대가 다르고 70대가 다르고. 네. 자, 그다음 그래서 우리는 그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금욕은 너무 좀 제가 좀 센 표현이고 약간 부정적인 표현이어서 금욕보다도 우리가 사용한 단어가 뭐죠? 절제? 그렇죠, 절제.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인 절제, 인내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처녀성, 아직 성교를 해보지 않았던 상태를 가리키는 용어이다. 동정이라고도 한다. 남성이나 여성 모두에 해당된다. 사회적으로는 순수성, 경험 부족을 표현하기도 한다. 혼전 순결이라는 말은 사회적, 윤리적 또는 종교적 이유로 결혼 전까지 금욕하는 행동으로 처녀성이나 동정을 지키기를 권장하는 의미가 강하다. 정족, 사랑을 맹세한 후 또는 결혼한 후 단지 그 사람과만 성관계를 갖는 것을 말한다. 정절이라 할 때는 배우자가 사별한 이후에 다른 사람과 성적 관계를 갖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사랑 또는 결혼의 약속을 배반하여 다른 사람과 성적 관계를 갖는 것은 불륜 또는 외도라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불륜이 법적인 형사 처벌의 대상은 아니지만 윤리적으로는 분명 잘못이다. 네. 윤리적으로 명백한 잘못이죠. 네, 이거를 좀 생각해야 되고요. 자, 그리고 사별한 이후에 결혼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사별한 이유면은 네, 되지 않을까요? 됩니다. 네. 네, 정당한 거죠. 네. 그런데 이제 배우자가 사별했다고 해서 결혼하지 않은 상태로 관계를 맺는 건 아니지만 네. 배우자가 사별을 했다면 이제 다른 사람하고 만나서 이제 가정을 꾸리고 네, 그 안에서 맺는 관계들은 네, 적법한 것이죠. 네, 오늘 스터디는 여기서 마치고 네,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